과세표준과 세율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 대상, 즉 과세 물건의 금액으로 할 거냐 또는 수량으로 할 거냐. 금액으로 하는 걸 보고 종가세, 수량으로 하는 걸 보고 종량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기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급가액. 자,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다음의 가액을 말합니다. 첫 번째, 금전으로 돈을 받았다. 그럼 돈 받은 게 공급가액이란 얘기입니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았다. 즉, 나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고 나는 TV를 팔고 돈을 받으면 그 금전인데 상대방으로부터 냉장고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세탁기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서로 가격이 틀리잖아요. 요것은 뭐 10만, 냉장고 100만 원, 얘는 뭐 50만 원 그러면 똑같은 내 물건인데 가격이 서로 달라지니까 뭘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내가 공급한 재화의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로 합니다. 받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걸로 하면 서로 다르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뭐냐? 시가는 정상적인 사람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비싸게 팔려고 하고 상대방은 싸게 살려고 하고 거기서 만나는 가격.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공급가액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100만 원을 팔았는데 부가세 10을 걷었어. 이걸 뺀 걸 보고 공급가액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돈을 받았는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없는지가 불분명해. 그러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겠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서 16만 5천 원에 팔았는데 이게 부가세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110분의 10을 곱하면 이게 15만 원이 돼요. 그럼 결국은 이 표현은 받은 금액 속에 부가세가 들어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거래 형태별 공급가액의 계산 보겠습니다. 외상거래 등의 공급가액. 외상판매, 할부판매, 물건을 주고 돈을 나중에 받거나 나누어서 받는다. 이때 공급가액은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100만 원짜리인데 한 달 후에 받기로 했거나 100만 원짜리인데 10번에 나눠서 받거나 그러면 총가액이 공급가액이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보겠다. 장기 할부 판매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죠. 대가의 각 부분이 공급가액이 되겠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잖아.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거, 전력 같은 것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니까 그 계약에 따라서 받기로 한 각 대가의 각 부분이 공급가액이 되겠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거나 또는 선불로 받는 경우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싹 다 받는다는 얘기죠. 월세를 1년치를 100만 원인데 1200만 원을 한꺼번에 다 받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곱하기 계약기간 월수가 12달이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 기간이 뭐 1기 예정이면 3개월, 확정이면 또 3개월 이렇게 계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받으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각 월수로 안분 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월수 계산하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네요. 대가를 외국 통화 등으로 받는다. 우리나라 돈으로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가를 외국 통화 그 밖에 외국환으로 받으면 다음과 같이 환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첫 번째,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돈을 받고 원화로 환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환가한 금액입니다.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 또는 그 밖에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다. 받았는데 안 바꾸고 계속 있거나 공급 시기가 도래된 이후에 받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기준 환율은 달러를 대상으로 하는 걸 기준 환율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제3국을 통화를 재정 환율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보면 공급 시기 되기 전에 바꿨으니까 바꾸면 그 바꾼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공급 시기가 지나서 받거나 지났는데도 계속 돈을 갖고 있고 안 바꾸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공급 시기인 그때 보통은 수출일 거니까 통화가 선적일엔 환율을 따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10,000를 수출하고 공급 시기는 8월 1일입니다. 옛날에 환율은 1,100원이고 이 사람이 8월 1일이 공급 시기인데 수출로 보면 이거 선적일이겠죠? 7월 1일에 돈을 받아가지고 환가를 했어요. 그때 환율은 달러는 1,000원이야. 그럼 바꿔버렸잖아. 그러면 100달러니까 공급가액은 10만 원이라고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월 1일에 수령을 해서 외국 통화 상태로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 날의 환율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11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월 1일에 받아요. 요 날이 공급 시기인데 그 이후에 받죠. 요 날 환율은 필요 없지. 요 날의 환율을 쓰는 거야. 11만 원 이렇게. 되셨죠? 공급 시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변동되는 환율을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바꾸면 바꾼 거, 공급 시기가 됐는데도 안 바꾸고 있거나 그 이후에 바꾸면 공급 시기에 환율을 적용하겠다. 재화의 공급 의제의 경우에 공급가액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생산 취득자의 공급 의제 중에 자기의 면세 사업에 전용했다. 사료를 안 팔고 나의 돼지한테 줬다. 그럼 남한테 팔 때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겠죠?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입니다. 시가. 나머지 다 똑같아요. 승용 자동차 등의 비영업용에 썼다. 내가 내 차를 이사한테 줬다. 그럼 남한테 팔 때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개인적으로 썼다. 남한테 팔았을 때하고 똑같이 시가. 사업상 증여했다. 시가.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할 때 남아있는 그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해서 공급 의제되는 거, 이거는 시가가 아니에요. 취득가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장품 대리점을 하는데 여기서 사오고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고 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금액을 처음에 네가 저기서 사온 금액 원가를 그대로 이렇게 보내도 돼. 그럼 결국은 원가로 보내든 퍼센트를 좀 올려서 보내든 매출이 느는 거고 매입이 느는 거니까 결과는 똑같아져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하시거나 다만 네가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해서 공급하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가로 보내도 되고 원가에 뭐 10%의 이익을 더 붙여서 보내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결과는 똑같아지죠. 원가로 보내는 것과 여기다가 약간의 퍼센트를 올리면 얘는 매출이 커지고 얘는 매입이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아지는 거예요. 부당한 행위의 경우에 과세 공급가액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게 이제 부당한 행위인데 그때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겠대요. 시가를. 첫 번째, 재화의 공급입니다. 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 시가로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대가를 아예 받지 않았다. 그래도 시가입니다. 재화의 무상 공급은 다 과세합니다. 자,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시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시가로 갑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재화의 공급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공급이고 부당하게 낮게 받아도 다 공급입니다. 시가로. 그런데 용역은 대가를 받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찾아낼 수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낮은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대가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대가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기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걸리는 거야. 아예 안 받으면 기록을 안 할 테니까 과세하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받으면 낮게 적었지. 그러면 시가로 가겠다. 그런데 받지 않아도 과세하는 게 있다고 했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아예 안 받아. 그래도 신고를 해야 돼. 그게 시가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의 포함 여부 보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다 더합니다. 그게 공급가액이야. 명칭이 뭐가 됐건. 이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다.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얘기네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그 금액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에 이자 상당액이 있어요. 이 물건을 그냥 현금 받고 팔면 100만 원일 수 있는데 그럼 이게 공급가액이겠죠. 근데 이게 할부로 여러 번에 나눠서 긴 시간 동안 받게 돼. 그러면 결국은 정상적으로 파는 사람이 100으로 팔았다면 그 상당한 만큼의 이자 상당액을 받아낼 거야. 그래서 그냥 현금 받으면 100인데 할부로 하면 12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자, 그럼 이게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이지. 그럼 부가세 신고할 때 이게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냥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어 신고하고 20은 그냥 별도로 받으면 돼. 그런데 포함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120만 원이라고 하고 부가세 12만 원을 걷어서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또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자, 원래 대가에다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반경 10km 안에는 운송비 안 받고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그게 넘쳐나면 반경 몇 킬로당 얼마씩 돈을 더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가를 추가로 더 받아. 100에 팔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00하고 운송비 그냥 가져갈 거냐? 아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있다면 이것도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다가 포함시켜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및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도 다 합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 대가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다 과세표준의 공급가액에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된다.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 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거. 그게 이제 매출 애누리죠. 품질에 하자가 생겼거나. 그럼 우리 회계학상으로도 매출했는데 애누리가 생기면 매출액을 줄이듯이 팔아가지고 100에 팔았는데 100짜리인데 보니까 상대방이 도착해서 봤더니 하자가 있어. 그래서 90에 갑시다 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부가세 10을 걷고 돈을 90을 받을 게 아니라 그냥 90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똑같죠? 100에 팔았는데 돌아왔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어서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매출 할인.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 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주는 거. 그러니까 100에 팔았다가 세금 계산서를 끊었어요. 근데 갔더니 하자가 있어. 10을 깎자. 아니면 10이 돌아와. 또는 대금 결제를 빨리 해서 10을 깎아.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다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최초에 90을 끊을 수도 있지만 100 끊고 마이너스 10만 원짜리 세금 계산 다시 끊게 돼요. 그래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시된 재화의 가액. 100만 원짜리 물건을 싣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넘어졌어. 차가. 그래서 다 깨졌어. 이걸 신고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깨진 것도 열받은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달하기 전이에요. 도달을 해서 줬어요. 그리고 제가 깨먹는 건 상관없는 거야. 그 다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을 받았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지 않고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을 받으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 관련됐다면 공급가액에 포함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됐으면 받는 연체의 이자. 자, 100만 원짜리를 팔았습니다. 한 달 후에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안 줍니다.
안 주니까 이때부터 연체이자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이 1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를 세금계산서를 끊을 거냐? 그 연체이자는 재화의 공급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냥 금융거래인 것 뿐이지. 그래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매출 환입 및 내놓이 매출 할인, 회계하고 똑같다. 상대방한테 가기 전에 깨진 거 공급가액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게 당연하다.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지 않고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을 받는 것들은 과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체이자 성격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세금계산서 끊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매출을 일으켜서 여기가 지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이것을 여기서 제거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시키는 게 뭐 있겠어요? 매출 환입 및 내놓이 매출 할인이 생기면 취소해서 과세표준에서 이렇게 제거시키는 겁니다. 얘는 이제 빼지 말라는 거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한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 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즉, 나의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인데 물건 많이 팔아주는 거래처에게 100만 원의 장려금을 줍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1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끊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네 둘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1000만 원을 팔아놨는데 누군가가 부도가 나서 대손이 일어났습니다. 100만 원 못 받게 됐어. 그러면 못 받게 됐다고 해서 마이너스 1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을 끊는 거 아니란 얘기야. 그냥 그대로 신고해.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이거 나중에 대손세 공제라는 걸 통해서 그 부담했던 부가세를 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대손이 일어났다고 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끊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거래 진술하지 못한 부가세는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는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팔고 나서 많이 팔아줬다고 감사하다고 장려금을 주는데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끊는 거 아니야. 그냥 돈만 주면 끝이야. 자기들끼리. 대손이 일어났다고 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끊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 놔둬야 돼. 나중에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보겠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왜 이걸 수입으로 그러는 이렇게 그 과세표준은 세관장이 결정할 때 일단 관세의 과세 가격이라는 얘기는 그 물건 값이야. 원래 저 물건의 가격이 100만 원짜리라고 봅시다. 이렇게. 요게 관세의 과세 가격이야. 요 금액에다가 일단 관세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해당 항목이라면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모두 다 더해요. 요렇게 더해가지고 요거를 과세 표준으로 보고 부가세를 세관장이 10%를 걷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 부가세 세율은 10%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일 비례세율입니다. 10% 단일 비례세율. 그리고 특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율이 두 개가 아니고 세율은 10%인데 특정한 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것들만 0%를 적용한다.